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지지의 합들 6합도 있었고, 물론 청간합도 있었죠. 지지에는 6합도 있고 3합도 있고 방합도 있다. 네, 말씀을 드렸죠. 자, 이 3합과 방합에서 일단 중심이 되는 애들은 다 이 모든 방위에 한 가운데 있는 얘들이 다 삼합과 방합의 중심이었죠. 자, 얘들이 오행으로 삼합과 방합은 화하게 되죠. 자, 예를 들면 해자축 방합은 수국으로 화한다. 물론 신자진 삼합 역시 수국으로 화하죠. 이 자의 오행을 따라 그래 갑니다. 지지를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지지를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크게 계절의 시작하는 지지, 계절의 중심에 있는 지지, 계절의 말단에 있는 지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각 계절의 중심에 있는 것은,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자, 각 계절, 방위, 계절 및 방위, 계절이 될 수도 있고 방위가 될 수 있는데, 계절을 여는 지지, 방위를 시작하는 지지. 자, 인사신해, 요렇게 한 가지가 분류. 얘들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자묘오유, 얘들은 딱 한가운데죠.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얘들이 오리지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들이 자묘오유, 자, 이게 얘들은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수다, 오리지널 목이다. 그래서 삼합이든 방합이든 얘들의 오행을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계절, 자, 계절의 마지막, 자, 마지막 달, 자, 12달 중에서는 마지막 달이죠. 이거는 12달 중에서 각 계절의 첫 달. 얘들은 각 계절의 이때 한가운데 있는 달, 즉 전형적인 달이다. 얘들은 이제 마지막에 있는 달이다. 축. 자, 요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크게 인사시네. 자, 이건 그냥 자오묘유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술충미라고도 하는데 그냥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 진술충미. 자, 얘들 특징은 뭡니까? 전부 토죠. 진술충미, 자오묘유, 인신사해, 이렇게 보통 많이 명명을 합니다. 자, 각 계절의 마지막 달은 전부 토라 했죠. 자, 얘들은 전부 토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우리 방위를 한번 볼게요. 방위는 우리가 현실에서 방위를 나눌 때 일단 동서남북 사방을 먼저 생각하죠. 자, 동서남북 사방을 생각하고, 이 각 방위의 사이에 있는 방위들, 요렇게 해서 8방까지 생각을 하죠. 자, 동이고 북이면 여기 북동이죠. 자, 그냥 북이고 동이다. 요 북동이죠. 자, 북동, 남동, 남서, 북서, 이렇게 4개의 방위를 더 추가해서 8방으로 많이 분류하죠. 자, 이 방위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 지지도에서는 지지가 12개죠. 그러면 12개의 지지로 8개의 방위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4개의 딱 정방향은 정해지는데 나머지 지지들은 어떻게 되느냐, 각 그 간방, 자, 이 사이 간자 써서 간방이랍니다. 자, 이
사이 방향에 대해서는 지지가 두 개씩 이렇게 차지하죠. 전혀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은 요 지지들이 상당히 강력한 합을 형성합니다. 이 합을 뭐라고 하냐면 모퉁이 우자를 써서 우합이라고 합니다. 우합. 자, 모퉁이 우자를 써서요. 우합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우합. 자, 여기서 우합이라고 한다. 자, 이 모퉁이에 있는 것들이 자기들끼리 합을 하더라. 자, 자와 묘 사이 축과 인이 있죠. 이 축과 인이 자기들끼리 합합니다. 자, 그래서 축인의 모퉁이 합이 있고, 그리고 진사의 모퉁이 합이 있고, 미신의 모퉁이 합이 있고, 수레의 모퉁이 합이 있습니다. 자, 이 모퉁이 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주역의 그 수리학이 조금 알아야 되는데, 주역의 수리학과 이제 주역의 수리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퉁이 합이 4개가 생긴다. 요것도 사주에 만약에 축과 인이 있다. 아주 강력한 합을 형성합니다. 특히 2개가 붙어 있는 경우에 더 강력하겠죠. 자, 이 모퉁이 합도 뭐냐면, 예를 들면 합은 기본적으로 충이나 형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운에서 이 2개가 사주에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뭐 사주에 여기 축이 있고 여기 인이 있다. 만약 어떤 해에 신년이 돼서 인신충을 한다. 신이 파괴되죠. 그런데 이렇게 합이 있으면, 물론 육합, 삼합, 방합 마찬가지입니다. 합이 있는 경우에 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데, 이렇게 무합이 있어도 이게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이 인이 보호가 됩니다. 물론 미가 와도 마찬가지죠. 미가 와서 충을 해도 축인 합이 있으면 보호가 되더라. 자, 요것이 오합이다. 오합은 어떤 다른 오행으로 화하고 하는 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합 자체는 육합. 자, 육합도 사실 합이 어떤 오행으로 화하는 기운은 있지만 그것도 크게 생각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합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합은 이렇게 사이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것들이 합을 하는데 아주 강력하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합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다 됐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지장간을 하면 암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지장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지 전부 12개죠. 자, 자기보다 6개 뒤에 있는 지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러면 얘들은 무조건 충을 한다. 자, 지지도에서 보면 서로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는 애들끼리는 무조건 충을 한다. 자, 좌우 충한다. 자, 좌우 충이죠. 충미 충한다. 인신 충한다. 묘유 충한다. 자, 진술 충한다. 사해 충한다. 자, 충을 찾을 때는 쉽습니다. 자부터 그냥 6개. 자, 축, 인, 묘, 진사. 그 다음 나머지 6개. 오미, 신유, 술해. 어떤 지지로부터 시작해도 똑같이 6개씩만 써내려가면 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형적인 수, 전형적인 화. 전형적인 것끼리 서로 반대 기운이다. 충한다. 자, 뭐 예를 들면 목의 시작, 금의 시작. 얘는 자기 계절의 시작. 얘도 자기 계절의 시작. 그 목과 금은 완전 반대죠. 반대 기운끼리 충한다. 자, 얘들은 뭐냐면 인과 유가 만나는 것보다 인과 신이 만났을 때 더 강력하게 서로 배타적이 되더라. 이게 충입니다. 자, 이렇게 무조건 서로 완전히 이렇게 마주보는 것끼리는 무조건 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딪힐 충이죠. 부딪힐 충. 자, 이렇게도 쓰는데 간단하게 이렇게도 씁니다. 자, 어쨌든 충돌한다. 자, 사실 이제 지금부터 충도 하고 다음 시간에 뭐 형과 해, 파에 대해서 다 설명할 건데, 자, 합은 무조건 좋고 충이나 형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사주에서의 작용은 결과 그때 사주 전체의 구성을 보고 해석을 해야지, 합이나 충 자체는 좋고 나쁨 없습니다. 좋고 나쁨이 없는데 합은 어떻게 작용할 때 좋더라, 어떻게 작용하니까 안 좋더라. 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작용할 때는 좋더라, 어떻게 작용할 때는 안 좋더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도 앞으로 명식에 따라서 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충은 이렇게 된다. 합과 충이나 형이나 얘들이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거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합은 합이고 충은 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합과 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